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그 부동산 시리즈 29번째 시간입니다. 그 7월 중 그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그 아파트 시장 어떻게 될지 그 한번 점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7월 중에 거래량이 꺾였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우선 거래량 점검하고 또 각 20열 한번 짚어보고요. 먼저 저기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일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일정은 아파트 시장이 기술적 반등세가 일단은 마무리된 듯 이런 제목으로요. V자 반등 지속 여부, 그다음에 주담대 50년의 의미, 빌라 시장의 미래, 언론사의 선전선동, 권원보험 활성화, 관제 시세, 언론 시세 완화 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거래량 점검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화면은 저기에요. 헬리오시티예요. 이게 서울의 아파트 시장에서 상징성이라 그럴까, 대표성이라 그럴까, 송파구로 보여져요. 가장 많이 좀 내렸고 또 반등도 좀 빨랐고, 특히 송파구에서 대규모 단지로서 헬리오시티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아래 제가 가바닥권이라고 그랬죠 원래? 예, 전에 영상에서 일단 가바닥은 쳤고, 이 가바닥이 진바닥이 될지 또 가바닥으로 끝날지 이거는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즉 향후 이제 조정 국면에서 진바닥이 올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경우엔 옛날 가바닥이 또 진바닥이 될 수도 있고요. 그건 아직 알 수 없다. 현재 그래프상으로 보면은 이 송파구에서 좀 대표성이라 할까? 어느 정도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헬리오시티 경우 전세가는 지금 일단 꺾인 모습이고요. 매매도 일단은 계속 기술적 반등세가 지금 타고 올라가다가 지금 주춤한 양상이거든요. 예. 그리고 오른쪽에 이쪽에도 매매 그래프 나오죠. 예.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송파구에 지금 헬리오시티 봤는데, 일단 서울시 전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시 거래량이 7월 중에 꺾였어요. 예, 7월 중에 꺾였다. 그래가지고, 전에 6월 중에 V자 반등, 즉 기술적 반등세에서 6월까지 단기 상투를 쳤고, 7월 중에 꺾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지만은, 일단, 통계상으로는 기술적 반등세가 마감한 모습이고요. 근데 이제 8월 아직 거래 신고 남았으니까 8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거는 아마 정책 당국이나 국회, 그리고 또 금리 동향도 약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미국에서 기준금리 5.5%인데 미국의 주택담보금리는 지금 7%를 좀 오버했어요. 7.0%.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는 지금 3.5에 지금 묶어놓고 지금 오고 있는데, 금리가 지금 더 떨어지기는 어려울 듯 해요. 분위기를 보면은. 자, 그래서 지금 거래량 해석을 놓고요. 거래량 해석을 놓고 기사를 보면은 좀 더 이론이 분분해요. 예, 그러니까 6월에 단기 상투 3,800 정도에서 3,849인가요? 거기서 3,589로 좀 떨어졌죠. 예, 7월 중에 꺾였어요, 거래량이. 그래서 일단 거래량 지표를 본다면은 기술적 반등세가
일단은 마감이다. 다시 물론 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거래량을 중요한 그 지표로 보는 이유는 그 시세 그림자라 그랬죠. 거래량 지표가 상당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 기술적 반등세가 마무리된 상황인데 8월, 9월, 10월 어떻게 다시 올라갈지 이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7월에 꺾였는데 요 해석을 놓고 조금 어떤 잘못된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시각은 뭐냐면은 휴가철 비수기다. 또 이런 얘기를 해요. 휴가철 비수기니까 7월에 꺾인 거다. 거래가 줄은 거다. 요와 관련돼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칠판에 지금 제가 그래프를 붙여놨는데요. 오늘이 일요일이라 제가 모는 종이를 좀 구하려고 그랬는데 문방구가 닫아가지고 구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있는 종이를 좀 이렇게 붙여서 지금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7, 8월이 꼭 비수기 휴가철 이거는 아니다. 예를 들면 2018년의 경우에 7, 8월에 거래 많이 됐죠? 예, 많이 됐어요. 오히려 겨울철 그럴 때 좀 적게 됐고, 그 다음에 2019년 또 2020년에도 7, 8월에 거래가 많았기 때문에 7, 8월이 휴가철 비수기라서 거래가 줄었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되고요. 휴가철 비수기와 관계없이 그 전에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7, 8월에 거래가 많은 연도가 꽤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 지금 상황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그림이랄까?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 같아요. 매도자, 매수자 간에 힘겨루기, 또 눈치 보기 이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매도자는 상투권에 팔기는 어렵고, 그렇지만 상투권보다 좀 아래 있잖아요. 그 정도에서 팔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왜냐면 그 정도에서 팔아도 상당히 이익이 남거든요. 지역마다 다르겠지만은, 워낙 아파트가 단기간에 많이 폭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매도하려는 입장에서는 웬만한 강에 팔아도 거의 다 이익을 보리라고 봐요. 상당수가. 그러니까 바닥 시세는 팔기 싫고, 아마 상투권보다 좀 아래에서 적정한 선에서 타협하면서 팔고 싶어 하는 것 같고, 또 매수자 입장에서는 또 바닥권 생각이 나겠죠. 그렇지만 어차피 바닥 시세는 사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고, 약간 발바닥하고 무릎 정도. 그리고 발바닥 시세는 사기가 어렵죠. 왜냐면 발바닥 정도 되면 매물도 적고, 또 그 시세 되면 또 매물이 또 시세가 반전이 되면 싹 또 들어가기 때문에 또 쉽지가 또 않거든요. 예, 그리고 또 요새 매수자는 또 자기가 무릎 정도에 산다 그래도 또 특혜를 보기 때문에요. 예, 왜냐면 저금리 특혜를 보잖아요. 또 50년 주담대 50년 그것도 있고,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바닥 시세 아니어도 그보다 조금 무릎 정도 시세도 무릎 정도라 하더라도 매수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그러나 저러나 갭이 좀 큰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지금은 매도자는 뒷배가 좀 있죠. 예, 뒷배란 건 뭐냐면 특례 보금자리론 요의 지원 사격을 받고 있는 셈이고, 또 역전세난 대출 요것도 힘을 받고 있고, 또 주담대 50년 그것도 있고요. 예, 그래서 매도자 입장에서는 그런 혜택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매수자 입장에서는 일단 요새 경기도 불확실하고 또 좀 시세가 거래가 부진하고 그러기 때문에 골라 산다고 그럴까요? 예, 그런 선택의 입장이 있고, 어쨌든 전반적인 시장은
아직은 매수자 우위 시장인 것 같아요. 예? 매수자 우위 시장인 듯하다. 그래서 지금 그림으로 나타났듯이 갭이 너무 크고 갭이 크기 때문에 힘겨루기 눈치 싸움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 반등세가 마무리 국면이 되게 되면은 그 대세 그 하락 가능성이 좀 엿보이거든요. 예, 지금 시장은 대세 상승에겐 너무 거래량이 적어요. 너무 약하다. 예? 그 에너지 있죠? 에너지가 너무 약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드렸듯이 이 지금 그 정책 당국하고 국회 입법기관이니까요. 거기서 이제 조세 관련 그 있잖아요. 뭐 종부세, 뭐 취득세, 재산세 뭐 등등 뭐 그런 거 있고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른다. 그 즉 정책하고 또 그런 제도에 그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이슈 점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정책 당국에서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이 폭등하거나 크게 오르는 것도 원치 않지만은 또 크게 폭락하거나 하는 것도 원치 않는 것 같고, 뭐 강남 이쪽에 토지 거래 허가제 안 푸는 거 보면 시장이 어떤 뭐 폭등세로 되는 거는 원치 않는 것 같고, 또 50년 주담대라든가 무슨 보금자리론, 역전세난 거기 임대인에 대한 그 대출 이런 걸 보면 또 폭락하는 것도 원치 않고, 예, 그런 듯하다. 자, 제목에요. 아파트 시장이 기술적 반등세 일단 마무리된 듯. 그 통계상으로는 즉 거래량만 볼 경우에는 일단 마무리돼 있죠. 예, 6월 달에 마무리가 됐다. 7월에 일단 꺾였기 때문에 그래요. 7월에 거래량이 꺾였는데 8월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8월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렇지만 6월 달로 마무리된 듯 저는 그런 시각에서 보고 있어요. 이건 사람마다 다 견해가 달라요. 저도 틀릴 수가 있어요. 예, 틀릴 수가 있는데 거래량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그 에너지가 약해요. 예? 약하다. 자, 1번 V자형 반등 지속 여부. 이거는 정책 당국, 국회 여기에 달려 있다. 그리고 금리도 영향을 좀 받죠. 받지만 지금 금리는 좀 그 매도자에게 좀 불리한 듯해요. 앞으로 몇 년간 그 금리 인하는 어려울 듯하다. 왜냐하면 미국의 기준금리 5.5%고 지금 주택담보금리가 지금 7%를 돌파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저금리로 가기엔 어렵다고 보여져요. 2번 주담대 50년의 의미. 이 주택담보대출 50년은 저는 꼭 좋은 제도 같아요. 왜냐면은 정규직 근로자 정규직도 지금 줄어들고 있고 비정규직이 늘고 있죠. 또 저출산에다가, 예? 또 청년들 이게 사회에 나가고 그렇게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예, 그러면 무슨 수로 거액을 갖다 마련하겠어요? 아파트 구입자금. 그래서 이렇게 주담대 50년 하면은 어떤 인플레에 따른 피해 이런 걸 갖다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빈부격차 완화에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이라든가 아니면 무주택자, 청년층, 또 이런 30대, 20, 30대, 또 40대도 이 주담대 50년이 상당히 플러스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빌라 시장이 미래인데 지금 빌라왕 사건이 때문에 완전히 지금 불신이 딱지가 붙었어요. 그래서 빌라가 지금 수요가 일부가 지금 아파트로 이동하는 것 같은데 매매나 전세나. 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동을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규모가 아주 클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빌라 시세하고 아파트 시세하고 너무 간극이 크기 때문에 빌라 매수를 고려하는 사람이 빌라를 접고 아파트를 매수하기에는
너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래서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빌라 수요에서 아파트 수요, 그 매매나 전세나 그 이동이 있는 것은 그 확실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빌라 시장의 미래는 그 투명성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부실공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고 투명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표준제가 도입됐으면 좋겠어요. 좀 강력하게 감리도 강화되고 너무 빌라 업자들마다 이게 뭐 중구난방식으로 다 이게 좀 강하게 아파트처럼 좀 표준제 있잖아요. 뭐 저기 그 여러 단열재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걸 아파트 수준으로 어떤 그 관리 감독 있죠. 예,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지금 LH 같은 경우 아파트 많이 짓고 그러는데 LH가 좀 개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LH도 좀 빌라 좀 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저기. 물론 아파트도 짓고 그래서 지금 뭐 조직으로 어려우면 제2의 LH를 좀 만들든지 해서 그 어떤 그 사다리 역할, 그 서민 주택으로서 그 빌라 이런 것도 공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LH가 좀 어떤 역량을 좀 키워서 아파트도 많이 짓고 또 빌라도 좀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4번 언론사의 선전선동. 언론사의 선전선동이 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내가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지만은 뭐 오늘이나 어제 그 보면 뭐 요새 뭐 부추기는 거 있잖아요. 아니 7월 달에 거래량 감소가 무슨 휴가철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휴가철 비수기가 무슨 관계가 있냐고. 과거에 보면 7, 8월에 거래가 엄청 많았던데 그 휴가철하고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 상관관계가 그 통계상으로는 그게 검증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분양가 상승 우려감도 그 어떤 분 있잖아요. 어떤 전문가 저기 의견으로는 그렇더라고요. 지금 뭐 시멘트하고 철근은 예? 그 비중이 10%도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 어떤 건설 계통에 계셨던 분이기도 하고 지금 전문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토지 가격이 높은 것 같아요. 토지 가격이라든가 다른 거. 그러니까 뭐 그 건설 자재 예를 들면 뭐 시멘트 철근 값이 올라서 뭐 분양가가 오른다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10% 미만인데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그 언론사의 그 선전선동이 좀 여전한 것 같다. 그래서 이게 좀 완화가 돼야 된다. 그냥 아까 팩트 위주로 보도하고 너무 그 부추기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설 카르텔 얘기까지 나오는데 아마 그 언론사도 광고 문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중이 편에 서야 된다. 예? 국민이 편에 서야 된다 이거예요. 또 무주택자의 좀 편에 좀 어느 정도 그 감안을 하고. 예? 권원보험 활성화. 요새 그 사기가 많아가지고 부동산 사기가 너무 많아요. 예? 빌라형 말고도 그 뭐 이중 매매라든가 뭐 토지 사기는 유명하죠. 우리나라에서. 뭐 그다음에 아파트 매매에서도 또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 권원보험을 우리나라에 지금 권원보험 있죠. 예, 손해보험사에서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권원보험을 좀 홍보도 많이 하고 많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법률 지식이 부족한 그 서민들의 계층 이런 경우에 그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기는데 그 권원보험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좀 그 피해 입는 그 억울한 서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6. 관제시세, 언론시세 완화 필요해. 언론시세는 앞에도 얘기했지만요. 관제시세는 뭐 이번의 경우에 보금자리론이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요 공급에 의해서 하락되는 경우 어느 정도는 그 용인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아파트 값이 단기간 올랐는데 아파트가 좀 떨어져 줘야 또 무주택자들도 아파트 사고 또 거래도 활성화되고 있고요. 지금같이 높은 시세에서는 그 거래 활성화가 어렵거든요. 그걸 누가 받아주겠어요. 20억, 30억, 40억, 뭐 50억 그러는데 그리고 뭐 30평이라든가 그 전용 25.7평 이것도 보면 다들 뭐 12억 막 그러는데 지금같이 높은 시세에서는 받아줄 사람이 별로 없다. 그리고 그 누가 뭐 호구 되려고 그러겠어요? 그 뻔한데 시세가 대충 그 지금같이 높은 시세에서는 그
받아주기 어렵다. 어느 정도 떨어져야 또 받아줄 거 아니에요? 지금 다만 지금 저기 보금자리론이다 뭐다 해갖고 지금 50년 주담돼 갖고 좀 거래 조금 이루어진 거지. 그 보금자리론 끝나고 그 주담대 50년 이거 또 마무리되면은 일단 꺾일 거로 보여져요. 예. 다시 헬리오시티로 들어왔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그 아파트 시장을 갖다가 그 흐름을 볼 때 제일 나침판이 되는 게 송파구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노원구 이렇게 보이는데 이 송파구에서도 그 단지 규모가 크고 또 어떤 뭐랄까 그 일반 아파트로서 뭐 신축도 아니고 그렇죠. 재건축 뭐 이것도 아니고 일단 그 송파구의 그 아파트 시장 흐름을 보려면 그 헬리오시티를 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무리 국면인데 어차피 이 헬리오시티가 서울시의 그 아파트 시장 이 흐름을 많이 좀 반영하는 듯 해요. 예. 그래서 그 마무리로 그런 것 같아요. 뭐 제가 저의 시각이에요. 일단 기술적 반등세가 일단 마무리된 듯 한데 여기서 만일에 뭐 보금자리로 만약 추가로 제2차 보금자리 나온다든가 그 정책 당국에서 추가로 그 부양책이 나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세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금리 또 문제도 금리도 지금 우호적이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무엇보다 에너지가 좀 부족해요. 예? 거래량이 한 5천, 6천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같은 그 거래량으로서는 그 대세를 이끌기엔 좀 역부족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